뭐 거창하게 네. 저널리즘 또 뭐 네. 언론의 본령 뭐 지침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대로 하니까 결국은 이분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일이 돼버린 거죠. 김소연 대표가 타겟팅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계속 그걸 추구한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독자들로부터 계속 거리감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뻔한 얘기로 느껴지는 소식들을 전한다. 맨날 대기업 얘기, 맨날 검찰 수사 얘기고 맨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얘기들을 해서 결국 독자들은 이거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는 생각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멀어지는데 김소연 대표가 하는 언론 행위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를 당신의 입장에서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거리가 좁혀지고 우리 지금 언론이 가져야 될 자세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맞는 말씀인 게 클릭 장사를 원하는데도 맨날 뻔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두 사람, 특히 이제 진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아이템 선정을 발굴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인데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공익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애견샵 강아지들이 다 크면 어디로 가나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죠.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또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려면 몇 명이 검색해야 되나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진짜로 이거를 검증해냈죠. 풍문처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뭐 총공을 한다라든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검색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을 끊어버리면 굉장히 큰일이 나요. 어떨 때는 채널이 없어지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언론사는 그럼 왜 계속 팩트체크도 안 한 것을 좀 선정적인 거 올리고 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보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못되고 명예훼손성 기사가 나오면 정말 어떤 휘청할 수 있을 만한 현실력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받느냐. 역시 구조적으로 버텨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채널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영상 콘텐츠 중에 꼭 하나는 어두운 뒷배경에 사과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왜냐? 내가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거든요. 엄청난 논란이 일으켰던 뉴스원 기사 알바하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사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거를 누가 썼는지 심지어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전혀 팩트체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는 이 기자한테 이달의 기자상이라는 거를 수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가관인데 코로나 위기로 취업문이 좁아진 청년들의 절망을 담았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했다. 근데 독자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장사하려고 쓴 기사인데 장사가 잘 됐으니까 상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널리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